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변한다. 하지만 어떤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그가 단 한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정한 눈빛 하나로 오랜 세월의 응답을 대신했다. 그 장면 뒤편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그 길고 차가운 세월을 함께 걸어온 이들. 이건 우연이 아니다. 10년 전 한 약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이었다. 누군가의 침묵은 복수가 되고 누군가의 기다림은 운명이 된다. 그날 쫓겨난 가정부. 그리고 오늘 무릎을 꿇은 회장. 모든 건 그날의 약속에서 시작됐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그치지 않는 저녁이었다. 짙은 먹구름이 저택의 담장 위로 내려앉고 한 여인이 허둥지둥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인.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 하나, 그리고 손끝에는 부서질 듯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가정부가 감히 주인집 금고에 손을 댔다고. 저택 안에서 사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정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보다 믿어주지 않는 눈빛이 더 차가웠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마당의 돌길은 이미 진흙투성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회장 강도윤이 서 있었다. 깊게 주름진 이마, 무표정한 얼굴, 마치 세상 모든 진실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가자. 그 한마디에 정인의 삶은 무너졌다. 비 맞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정인은 두 손을 꼭 쥐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정말 그만.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증거가 있다. 내 방에서 금고 열쇠 복사본이 나왔다. 정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 열쇠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길은 없었다. 그때 문 뒤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움직였다. 소년 도연이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문틈 사이로 속삭였다. 아줌마 울지 마요. 정인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그 어린 목소리 하나가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위로였다. 쫓겨나는 순간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다. 정인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마당 끝에서 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엔 무언가를 약속하듯 불빛이 비쳤다.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도연에게 건넸다. 이걸 기억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그때 꼭 다시 만나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벼락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대문이 닫혔다. 밤이 깊었다. 정인은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축축한 벽지, 새는 천장, 퀴퀴한 냄새.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손등을 바라봤다. 빨갛게 갈라진 손바닥, 그 손으로 10년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죠? 답은 없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그 후로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밤에는 병원 청소를 하며 살았다. 손끝은 세제를 먹어 갈라졌고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남았다. 하지만 정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날의 약속을 잊지 말자. 하루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쳤다. 정인은 숨을 멈추었다.
담장 너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쫓겨난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무너질 수 없어. 언젠가 진실을 돌려줄 거야. 그날 밤 정희는 낡은 노트를 꺼내 거칠게 글을 써내려갔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자. 그날의 약속.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정희는 병원 청소 도중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도연이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병원 재단의 실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그를 불렀다. 도현이? 그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아줌마. 그의 눈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였다. 짧은 침묵 후 도현이 말했다. 그날의 약속 아직 기억하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병원을 나서던 밤 정희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검은 차 한 대를 봤다. 그 차 안에 앉아있던 사람은 회장 강도윤이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차창을 닫았다. 정희는 그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나에게 빼앗았던 모든 걸 돌려받을 때가 왔어. 그리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의 눈처럼 모든 진실이 흰빛 아래 드러날 날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눈발이 그친 봄, 정희는 여전히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다. 밤 근무가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작은 사치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다. 그날 계산대 옆에는 반짝이는 복권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요즘 이런 거 사면 기분이라도 풀린다더라고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걸 내가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다 문득 10년 전 그날의 약속이 떠올랐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그때 꼭 다시 만나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혹시 모르지. 정희는 잔돈으로 복권 한 장을 샀다. 그리고 그냥 가방 속에 넣어둔 채 잊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TV에서 복권 추첨 방송이 흘러나왔다. 정희는 무심코 가방을 뒤져 그 복권을 꺼냈다. 숫자를 하나씩 맞춰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게 뭐지?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다. 모든 숫자가 일치했다. 그녀는 입을 막았다. 말도 안 돼.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라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며칠 뒤 정희는 조용히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 금액은 상상조차 어려운 숫자였다. 그녀는 곧바로 사무실을 차렸다. 이름은 아이리스 IRIS. 그녀의 눈동자를 닮은 이름이었다. 눈부시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실을 꿰뚫는 시선이 있다. 아이리스는 표면적으로는 투자 컨설팅 회사였다. 그러나 정인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녀는 두 사람을 불렀다. 첫 번째는 도현. 10년 전 약속의 증인이자 이제는 재단 내에서 자신만의 영향력을 가진 남자. 그는 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움직일 때가 왔네요.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두 번째는 철우. 정인이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이자 지역 조직에서 주먹으로 불리던 남자. 하지만 그는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에 의리와 정의감을 품고 있었다. 정의는 오랜만에 그를 찾아갔다. 어두운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철우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야, 정인. 너 진짜 맞냐? 너 완전 달라졌네. 정인은 웃었다. 이제 나 좀 도와줘야지. 철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도와달라니 무슨 일인데? 1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 해.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좋아. 너한텐 한 번도 져본 적 없으니까 이번에도 간다. 그렇게 세 사람의 동맹, 아이리스가 결성되었다. 정희는 새 사무실의 큰 창문 앞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창에 반사되어 마치 그녀의 눈처럼 반짝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야. 하지만 피를 흘리는 복수는 아니야. 진실로 무너뜨리는 복수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정희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10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회장 강도윤, 그리고 사모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 위에 손을 올렸다. 당신들이 숨긴 그날의 진실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며칠 후 아이리스의 첫 작전이 시작됐다. 정인의 비서는 기업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권 인맥과 접촉했고 도연은 재단 내부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철우는 거리의 정보를 손에 넣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인의 사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책상 위에 놓인 그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날의 약속 이제 이뤄질 때가 왔어. 창문 너머로 첫 해가 떠올랐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울음을 참았기 때문이야.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길이 있었다. 그 불은 꺼질 수 없었다. 아이리스의 문이 열리며 복수의 첫 장이 시작됐다. 서울 강남 늦은 밤. 아이리스 사무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 속에서 정희는 하나의 파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파일 이름 강도윤 재단 자금 보고서 비공개. 이게 뭐지? 정희는 눈을 좁혔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자료 원래는 본사 내부에서도 접근 불가야.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10년 전 정인이 쫓겨나던 바로 그달. 재단의 비자금이 거액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정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내가 누명 쓴 이유가 그 돈 때문일 수도 있겠네. 맞아요. 누군가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거리에 비치는 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흔들렸다. 그날 회장의 집 앞에서 쫓겨나던 자신, 피눈물을 흘리던 시간, 그 모든 게 한 줄의 숫자로 이어져 있었다. 도연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이건 내부 결제 라인입니다. 서명자는 강 회장 본인이에요. 순간 정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도 남겨줬을까 싶었는데 결국 나를 지우는데 서명한 사람이었네. 철우가 들어왔다. 야, 이거 봐라. 그는 종이봉투를 던졌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거 내가 예전에 거래하던 사람 통해서 구한 거야. 강 회장 쪽 직원이 은밀히 뒷돈 받은 기록. 그 시점이 딱 너 쫓겨나던 그때야. 철우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 정희는 천천히 사진을 넘겼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의 오른팔 기획이사 박상철이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 사람 아직 회장 곁에 있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금은 재단 실무를 다 맡고 있죠. 정희는 낮게 웃었다. 좋아. 그럼 첫 조각은 그 사람부터 시작이네. 며칠 뒤, 박상철이 참석하는 비공식 자선 모임에 아이리스 팀이 은밀히 잠입했다. 정희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10년 전의 그녀를 기억할 사람은 없었다. 시간은 그녀의 얼굴 위에 품격과 냉정을 새겨놓았다. 박상철이 건배를 들던 순간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이사님. 그는 잠시 그녀를 쳐다봤다. 우린 어디서 만난 적 있나?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10년 전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희는 잔을 들어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때 제게 주셨던 게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무슨 말인지. 그날 저를 내쫓을 때 당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서류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인의 시선은 미소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그날을 기억해줘서.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뒤돌았다. 그의 손에서 잔이 살짝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리스 사무실. 정희는 통신 감청 파일을 열었다. 박상철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회장님, 그 여자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정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그쪽이 먼저 움직이겠지. 며칠 후, 강 회장의 집무실. 비서가 보고서를 올리며 말했다. 회장님, 요즘 사채 시장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리스라는 이름이 자꾸 언급됩니다. 강 회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별것 아니야. 세상에 날 잡을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어린 딸과 웃고 있는 정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책상 서랍 속에 밀어 넣었다. 그날의 약속이라 벌써 잊은 줄 알았는데. 아이리스의 모니터 앞 정인은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바라보며 그날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걸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스쳤다. 거짓은 오래 숨을 수 없어. 그때 도연이 들어와 말했다. 정인 씨, 회장 쪽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자금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사람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네. 밤은 길었지만 아이리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정인은 모니터 속에서 10년 전 자신을 쫓아내던 그날의 서명 파일을 바라봤다. 그 파일이 이제 모든 퍼즐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의 약속, 이제 깨우칠 때야. 늦은 밤, 강도윤의 빌딩 외벽이 유리처럼 빛났다. 정희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며 그 건물을 올려다봤다. 검은 정장 위로 흩날리는 바람이 매서웠다. 그녀의 눈빛엔 차가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도연이 옆에서 속삭였다. 보안은 다 뚫렸어요. 박상철의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 그리고 강 회장의 직접 서명 문서 다 확보했습니다. 철우가 낮게 웃었다. 이제 폭탄 터지는 소리만 남았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1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비 내리던 정원, 짐가방 하나 쥔 채 내쫓기던 자신. 정말 그 약속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회장실 앞 박상철이 서 있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정인을 바라봤다. 당신 여길 어떻게? 정인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이사님. 그날 이후로 처음 뵙죠? 박상철은 서류를 움켜쥔 채 땀을 흘렸다. 지금 회장님 바쁘십니다. 걱정 마세요. 잠깐이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CCTV 카메라를 바라봤다. 지금쯤 회장님도 보고 계시겠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경계가 섞여 있었다. 정인 씨 정말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떨렸다. 정인은 천천히 한 발 다가섰다. 10년 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군. 그럼 어떤 식으로 원하셨어요? 그냥 사라져 주길 바랐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인은 노트북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금융 내역과 통화 기록이 뜨고 있었다. 이건 박 이사가 10년 전 회장님 명의로 승인한 자금 이체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직후 제가 해고된 날의 CCTV 파일 이름이 삭제됨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복구했습니다. 화면 속 누군가가 문서를 옮기며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재생됐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어린 정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모습이 있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라면 좋겠네요. 하지만 당신의 서명은 조작되지 않죠.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 문서. 비자금 회계 결제 강도윤. 이게 당신의 서명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이 USB를 빔으로 연결했다. 사무실 벽면에 증거 화면이 투사되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정인은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나요? 정직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까지 버텼죠. 근데 그 말 거짓이었네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난 몰랐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정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른 게 아니라 외면한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상철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언론사에서 전화가.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도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팀이 보냈어요. 이제 세상이 볼 차례죠. 순간 강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너희가 뭘 한지 알아?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정인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날의 약속 당신이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대신 지켜줄게요. 강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약속이라니 그건 단순한 말이었어. 아니요. 정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했다. 저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잠시의 정적. 비서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도연이 속삭였다. 시간이에요. 가시죠. 정인은 천천히 돌아섰다. 회장님,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섰다. 그 뒤로 강 회장은 무너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그 약속을 왜 그렇게 기억했을까? 밖으로 나온 정인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빛바랜 기억이 흩날리듯 밤 공기에 섞여 사라졌다. 철우가 뒤에서 물었다. 이제 어쩔 거야? 끝내야죠. 진짜로. 그녀의 눈동자엔 다시 불빛이 깜빡였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회수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날의 약속이 있었다. 뉴스 속보가 연이어 터지고 있었다. 강도윤 회장, 비자금 및 횡령 의혹으로 긴급조사 착수. 전 재단 직원 10년 전 해고, 사건의 진실 밝혀. 전국의 모니터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그는 조명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회장님, 10년 전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정인 씨를 왜 내쫓으셨죠?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밤 회장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종이는 오래된 봉투 속에서 꺼낸 편지였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에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회장님, 꼭 성공하세요. 저는 언젠가 다시 웃는 얼굴로 뵐게요. 그날 약속 지키실 거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다. 그 편지는 10년 전 정인이 해고되기 전날 저녁에 그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그날의 자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리스 본부. 정인은 모니터 앞에서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국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강도윤, 비자금, 가정부 사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정인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끝났을까? 글쎄.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철우가 창문가에서 말했다. 세상이 시끄럽네. 근데 넌 왜 기쁘지 않아 보이냐? 정인은 웃었다. 글쎄, 복수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였나 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복수의 끝에 서서 느끼는 건 승리감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공허함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아직 어린 딸과 손을 잡고 웃던 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였지. 그녀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후회예요? 아니, 그냥 늦은 이해랄까. 그 시각 강 회장은 조사실 앞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그의 곁엔 변호인도 임원들도 없었다. 모두가 그를 떠난 뒤였다. 차 안에 타자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빛 속에 그는 오래전 정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정직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는 그 말을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몰랐다. 자신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 며칠 뒤 정인은 한 통의 익명 서류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 강도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그의 손으로 서명된 재단 사임서가 들어있었다. 그날의 약속,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정인은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 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다. 철우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사임했대. 그럼 이제 진짜 끝이네.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인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저려왔다. 도연이 말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창문을 바라봤다. 도시 위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다. 모르겠어. 그냥 약속을 다시 써볼까 해. 약속이요? 응. 이번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에는 처음으로 평온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강도윤 전 회장, 모든 혐의 인정. 재단 전액 사회 환원 결정. 정인은 그 뉴스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야 당신도 약속을 지켰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햇살이 비치는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자신의 반영이 비치는 유리창을 바라봤다. 그 속의 얼굴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10년의 어둠을 천천히 지워내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스며들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이상하리만큼의 평화가 감돌았다. 정희는 조용히 책상 위에 컵을 내려놓았다. 커피 대신 오늘은 따뜻한 보리차였다. 그녀는 문득 웃었다. 이게 참 오래 걸렸네. 도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인터뷰 시작해도 될까요? 회장님.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다. 그냥 정인 대표님으로 하자. 그래도 이제 모두 그렇게 부르잖아요. 도연은 웃었다. 책상 한가운데엔 새로운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 있었다. 아이리스 재단 대표 최정인. 그녀는 그 명함을 잠시 바라보다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 그분 오신대요. 도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누가? 강도윤 회장님이요. 아니, 전 회장님.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날 오후 아이리스 재단 회의실. 빛바랜 정장 차림의 강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예전의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주름과 피로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걸어와 정인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오랜만이네요. 정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10년 만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날 약속 기억나십니까? 정인이 물었다. 기억합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울렸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 속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벌써 그 약속은 우리가 함께 끝냈잖아요.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용서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철우가 맥주 2캔을 들고 올라왔다. 야, 오늘은 좀 마셔야지. 정희는 웃으며 하나를 받았다. 드디어 끝난 거네. 끝이라기보단 이제 시작이지. 그녀는 캔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너한테는 복수였을지 모르지만 나한텐 약속이었어. 약속? 응. 다시는 누군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철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 약속 내가 지켜줄게. 누가 건드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또 폭력 쓰면 안 돼. 아니야, 요즘은 합법적으로 산다니까. 둘은 웃었다. 며칠 뒤 아이리스 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홀 안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정희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10년 전 저는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현과 철우가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도현이 속삭였다. 대표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새벽이니까. 행사가 끝난 뒤 정희는 홀을 나와 정원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맑았고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녀는 그 가운데 잠시 멈춰 섰다. 주머니에서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그건 10년 전 강 회장에게 건넸던 그 편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올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약속 끝. 그녀는 그 편지를 벚꽃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도 나도 드디어 자유네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정희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도시의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회색빛 도심 위로 천둥이 울리며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아이리스 본사 빌딩의 최상층,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혀 길게 흘러내렸다. 정희는 그 창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쫓겨나던 날의 계약서 복사본이었다. 그 속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주도자는 강도윤이 아니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박민재, 회사를 넘보던 야망가이자 당시 경영권을 노리던 내부 인물이었다. 정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그 사람은? 도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날 당신을 내보내야 했던 것도 박민재의 조작이었어요. 순간 정인의 표정이 굳었다. 10년간 품어온 증오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럼 나는 잘못된 사람에게 복수한 건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우가 주먹을 쥐었다. 그 인간, 박민재 내가 당장. 안 돼. 정인이 그를 막았다.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이건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지. 정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우린 지금까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졌지.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이제야 알아. 도연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예전의 분노 대신 차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재를 법으로 세워야 해요. 그리고 강도윤 회장도 그날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어요. 모두가 진실 앞에 서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날의 진짜 배후,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의 뒤편에는 도현과 철우가 서 있었다. 도현의 손에는 증거 서류가, 철우의 얼굴엔 긴장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 있었다. 정희는 차분히 이어갔다. 진실을 밝히는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홀 안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 박수는 복수의 성취가 아닌 한 인간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한 용기에 대한 박수였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창가에 섰다. 비가 멈춘 하늘 너머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억울함으로 시작된 분노, 그 분노로 쌓아 올린 제국,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 결국 약속은 나한테 한 거였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누구를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정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박민재의 불법 행위 관련 증거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아이리스의 일부 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재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모든 불법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로 했다. 도연이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연 씨, 정희는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복수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면 정희는 마음을 가볍게 하지.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10년의 무게를 덜어낸
어떤 자유의 표정이었다. 비로소 세상은 조용했다. 정희는 창가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날 고아원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옛 친구들과의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약속은 끝났어.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 삶을 시작할게. 봄이었다. 긴 겨울을 지나 도시엔 연분홍 벚꽃이 흩날렸다. 아이리스 재단의 정원은 유난히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정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오랜 시간 쫓기던 과거가 사라지고 대신 새로이 시작된 하루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옆엔 도현이 있었다.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밝았다. 오늘 아이리스 첫 기부금 전달식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우리가 꿈꿨던 걸 시작하네요. 잠시 뒤 정원 한켠에 아이들이 모였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수줍게 정인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인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앞으로는 당신들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해줘야 해요.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도연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저 약속, 우리 때보다 훨씬 멋질 것 같네요. 그렇죠.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행사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엔 벚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손을 내밀어 그 한 송이를 잡았다. 햇살이 꽃잎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였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다. 철우였다. 양복 차림이지만 여전히 자유분방한 얼굴. 야, 대표님. 나도 장학금 신청하면 안 돼요? 정희는 피식 웃었다. 너한테 줄 장학금은 없어요. 너무하네. 나도 이제 사회에 기부 좀 하려고 했는데. 기부요? 응. 내 돈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려고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철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상하죠. 그동안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고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이 제일 편해요. 그게 약속의 힘이에요. 약속이요? 응. 누군가를 원망하던 약속은 결국 나를 가두지만 누군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 철우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역시 난 당신이 무서워. 그건 칭찬으로 들을게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웃었다. 정원에 부는 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건물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 뒤로 벚꽃잎이 길게 흩날렸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강도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정인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재단 설립식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아니 도윤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제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날의 약속, 저도 잊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살짝 웃었다. 그 약속 드디어 제대로 지켜지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켜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제 서로의 길에서 더 이상 얽히지 말아요. 그게 가장 좋은 약속이겠네요. 통화가 끝나고 정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빛이 도시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날 고아원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낡았지만 웃음만은 그대로였다.
정희는 펜을 들어 사진 뒤편에 조용히 글을 적었다. 그날의 약속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프레임에 넣어 창가에 세워두었다. 그녀의 얼굴엔 담담한 미소가 번졌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내일 인터뷰 스케줄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요, 가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틀을 스치며 멈췄다. 이제 진짜 새벽이네요. 네. 밤이 길었죠. 둘은 함께 문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노을빛이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아이리스 빌딩 옥상에는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다. 정희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10년 전 눈물 속에서 외쳤던 그 약속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남았다. 다시는 그 누구도 억울하게 울지 않게.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다. 저 별 우리한테 약속한 것 같아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약속, 이제 당신들이 이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도시의 불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녀의 미소 위로 하늘이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모든 건 그날의 약속에서 시작됐다.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